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요즘 화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 사람을 유임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임을 해서 이제 그런저런 소문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 왜 유임했는가? 제가 좀 알아봤더니 네. 이거 완벽한 단독 취재입니다. 사람들이 식약처장에 관심도 없잖아 상대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일단은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그 키가 있더라고.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있으면서 복지위 간사를 했을 때요. 네네네. 그때 오유경 시작처장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형성을 했고 그게 어디까지 드러났냐면은 예결위 간사도 강훈식 실장이 했는데 그때도 식약처 직원들끼리 농담으로 오유경이 부탁하니까 강훈식이 들어주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대. 케미가 좋았다. 아니나 달러 이번에 유임할 사람을 찾고 있던 차에 강훈식의 강력 청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이 사람을 썼다는 건데 그게 또 컨셉하고도 맞았대요. 뭐였냐면은 사회부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교육부, 복지부, 식약처 보세요. 교육부 총리 이번에 여성이죠. 네. 충남대에. 그리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여성이죠. 네. 그러니까 식약처도 그 사회부처잖아. 그러니까 여성으로 이제 검토를 하던 차였고 제가 알기로는 박모 교수가 검증 때 올라갔는데 그분이 약간 역량 부족 판단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차라리 강훈식이 추천하고 뭔가 사회적 평가가 괜찮은 오유경을 유임하자 했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검토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김건희랑 관련 있나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살펴본 결과 아니다. 김건희랑 무관하다. 김건희가 묻지 않았다. 먹는 거엔 크게 관심 없다. 그러니까 요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와 시켰다고 합니다. 유관한지 그러니까. 무관한지를 따졌다라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네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강훈식의 강력 천거, 여성 사회부처 장관들 임용 분위기, 거기에다 이제 그 색깔이 없는 김건희를 묻지 않은 보통 근데 그럴 때는 무관한, 대통령 지난 정부의 대통령과 충성심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아니 물론 이제 이 방송 잘해요. 예리해. 제가 답변하다 걸려줄 뻔했어요. 보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도 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간 이제 그 사회부처 장관 그 부처 책임자 중에 정은경 후보자도 네. 온갖 찌라시가 들고 네. 특정 언론에 기사까지 나왔는데 네, 뭐 그냥 나왔습니다 보니까. 네. 사마평 단계에서 낙마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평 단계 낙마. 네, 기사로. 네.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돌파할 수 있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사검증 자료가 와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업무에서의 그 이해관계 충돌이 남편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넘어서서 이제 부인은 어쨌든 그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주식을 사서 경제 이득을 도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논란인데 이제 뭐 이거는 인사검증 자료 곧 올 테니까요. 오고 나서 보면 알겠죠. 보면 이제 알 수 그렇죠. 있는 문제고 어쨌든 정은경 처장은 돌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사회부를 했었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잘 안 다니던 분야의 전문가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뭐 페이스북 친구도 맺고 뭐 연락도 하고 이런데 이렇게까지 반응이 좋은 인사가 있었나 싶긴 진짜로? 하더라고요. 그 그래요? 분야에서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호평이 많고 실제로 그렇구나. 예, 역량이나 능력에 있어서는 그 의사 아까 방역 관련된 이제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좀 평가를 높이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닌 게 새삼했습니다. 아니고 지금 저 놀란 게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이게 사실은 복지부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냉랭했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의사협회도 쌍수들고 환영한다. 사실 이런 네.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러니까, 네. 이 업계에서는 특히나 누군가가 잘 나가는 영웅이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정은경 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큰 국민적 네. 영웅이었고 그럼 시기 질투를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의사협회에서 냈다라고 그러니까, 하니 저도 한번 네. 수가 수질 한번 해봐야겠어요. 왜 좀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고 제가 듣기에는 그 배경이 또 뭐가 검증 있는지. 과정에 네. 대해서도 정경 후보자의 당연히 질의가 같겠죠.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기 때문에 관부에 이미 재산이 공개가 돼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코로나 방역 기간 내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남편의 주식 보유 내용도 당연히 공개가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의 문제를 안 삼았는데 이번에 문제된 거 같은 경우에 새로운 의혹은 제가 봤을 때 아닐 것 같고 그런 전자의 생각을 해보면은 언론의 보도를 제가 자세히 살피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정우영 후보자가 이제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는 데잖아요. 본인한테 물었을 때 내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도 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문제는 자신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도 믿고 기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네. 정의용 관리청장 같은 경우에는 좀 빚지고 있다 이런 느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코로나 기간 긴 기간을 매일 아침 오전에 봤던 거 아닙니까? 정의용 청장의 얼굴을. 그러니까 그 과정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지나왔고 어떤 네. 뭐 돌파해 왔다, 극복해 왔다 어떻게 표현을 하던 그 저 사람이 참 열심히 했었지. 그렇죠. 예, 뭐 이런 느낌 이게 근데 국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남긴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인사청문회 봐야겠지만 이제 뭐 지지받는 장관으로 꼭 자리매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찌라시라는 게 다 이제 목적이 있어 돌리는 건데 대체로 이렇게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는 경쟁 세력이 돌리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특히 정은경 후보자 찌라시는 굉장히 강하게 돌았죠. 굉장히 강력하게 돌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한번 사퇴하고 왔어 보니까 찌라시만 보면 찌라시만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예. 진짜 거의 사퇴하고 왔죠.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네. 누군가가 이미 됐고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서 뭐 주식이 어쨌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뭐 그랬던 찌라시가 있었죠. 이게- 근데 사실 그 찌라시를 소개하기가 조금 이게 맞아. 애매하긴 애매하죠. 하죠. 이게 예. 여담인데 어. 서울대 총장이랑 그 서울의료원장 선거할 때도 네. 굉장히 찌라시전이 심란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 거딱 같은 거 보면 예를 들면 뭐 소아과, 내과 이게 다 다르잖아요. 산부인과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서울대 병원장 한 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아과의 거성, 뭐 예를 들면 내과 뭐 어디에 외과의 거성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 외과 쪽에서 작업을 엄청 하고 그렇구나. 여기서 작업을 엄청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치열한데 저는 이번에 정의용 청장 관련된 찌라시를 보면서 요게 약간 그런 맥락에도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 아닌가? 진짜 그게 말이 맞는 네, 게 맞아요. 다양한 부처 후보자들이 있는데 유독 여기만 복지부 장관 그랬어요. 후보자만 예. 이랬어요. 여기가 굉장히 뭐 다른 심했어요. 데는 뭐 경쟁자가 없겠어요. 다 경험을 했겠지. 여기만 기사도 내고 찌라시 돌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이제 어떻게든 간에 기자들의 호기심이기도 하고 민정수석실에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보면은 야 이분 참 이제 대단한 건 알았지만 일단은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또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번에 어쨌든 또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 음. 라고 했고. 근데 사실 조은석 특검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이정주 선배랑 같이 방송을 하고 왔는데 위험한 방송 하셨네요. 네. 내일 제가 또 아침에 위험한 방송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조은석 특검이 쓴 책을 네. 읽고 와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는 것이 첫 그 소환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굉장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래서 그 수사를 거부한 거다라고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노컷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보통은 수사는 막바지에 되게 정확한 증거, 중요한 증거를 들이대고 야 너 이때까지 말한 거 다 거짓말이잖아라고 하기 마련인데 초반부터 이렇게 내놓은 것은 정신 세계를 흔들어 놓고 일부러 수사를 거부해라.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그 빌드업으로 이해가 되는 게 상대방이 그런 반응을 보여야지.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이미 기소된 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구속을 한다는 것은 별건이어야 되는 거고 외환까지는 수사가 좀 걸릴 겁니다. 그런 거 그렇죠. 감안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150일 꽉 채워서 구속하는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구속을 바라는데 네. 그런 식의 심리전을 통해 상대방의 출석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을 쳤을 때 그 아까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남용을 가지고도 구속이 가능한 그런 상황적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보니까. 저는 열흘 안에 친다고 봅니다. 네, 열흘 안에 칩니까? 열흘 안에 네. 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지금까지 나온 보도와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측에서 약간 이제 뭐 현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이런 망상의 유니버스에서 처음으로 탈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현실의 탈 털린 표정이었어요. 나올 때 보면. 현실의 발을 디뎌보니 현실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거를 처음 느낀 표정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특검이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수사에서는 주요 피의자는 입고하고 하는 게 사실 맞죠. 근데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한번 구속됐다가 석방이 된 지금 뭐 네티즌들의 표현에 따르면 탈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허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특검이 오더라도 사실 초반에 영장 치는 게 사실 맞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이제는 윤석열에게는 직위원도 없고 네. 심우정도 없습니다. 만약에 뭐 항고를 안 할 사람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제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 사람들 위주로 재편이 돼 있고 더군다나 특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의 사정을 안 봐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김용현 같은 경우에도 재구속이 됐죠. 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어.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게 체포 당할 걸 아는데 만약에 출석에 불응한다면 왜 계속 저렇게 버티느냐라고 봤을 때 검찰이 그래도 특검이 그래도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는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네. 거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돌 정도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조은석 특검이 구속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한 명은 열흘, 한 명은 한 달 봅니다. 김건희가 더 늦게 간다. 네. 갑자기 둘 다 아프다 그러면 누가 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네. 크게 중요치 않고 외가족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뭐 저는 그거는 개의치 않을 것 같고 이 특검은 우리가 진짜 구속시킬 수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원이 페이스북에 쓴 거 제가 봤어, 어제도 봤어. 인용했는데 예. 윤석열 특검이 예산 관련된 내용 봐달라고 해서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 얘기 한참 했다는 거예요 또. 그 그러다가 와중에도. 그렇게 바로 얘기했다는 겁니까? 근데 이 수사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온 사람들이 그냥 듣고 있었겠죠. 윤석열이 이러고 듣고 있었겠죠. 이 수사의 목적은 박근혜,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특검은 이렇게 하는 건가? 수사의 목적을 정해놓고 왜냐하면 합리적 증거주의를 택해서 증거가 있어요. 뭐 불법의 증거가 나와야 구속시키는 건데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윤석열의 스타일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논리,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의 논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또 있는 거죠. 목적이 있으니까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의거하면 윤석열, 김건희도 아마 신병이 확보될 것이다 이런 건데 일단 아까 김용은 얘기도 했지만은 사실 여인영도 그렇고 문상호도 그렇고 자기 수발리던 사람들이 다시 재구속이 됐으면은 본인 좀 미안한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안 좀 됩니까? 예. 미안하. 근데 사실 괜찮아요. 어쨌든 마지막 이제 남은 바깥 생활을 좀 네. 즐기시고 같이 들어가셔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럴수록 사실 죄수의 딜레마처럼 특검이 내부의 갈라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톡톡히 대가를 치르실 것 같다. 갈라치기, 네. 제가 볼 때 이분 여인영, 문상호가 추가 구속됐는지도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극우 유튜버가 안 달라요. 아예 외면합니다. 이제 맞아요. 기성 언론은 안 보기 때문에 또 기성 언론은 예. 안 보고 본인의 유니버스가 있는데 본인의 유니버스에서 이미 여인영과 문상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뭐 인형이 좀 나올 때 안 됐나?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보 유튜버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진보적 유튜버나 언론에서 다루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유튜버에서는 이 사람들 이미 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균열이 있는 게 그 대통령실에서 부속실장을 한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붙어 다닌다는 얘기가 대통령하고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있을 때도 그랬고 강희구 부속실장이 그럼요. 측근 중에 어제 측근이죠. 이제 한겨레신문 단독 아닙니까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본인들이 만들었던 계엄 선포문이 불비하다 보니까 그게 국무위원이라든가 총리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부서가 필요하니까 그 형식 논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강희구를 경유해서 한덕수 총리한테 연락해서 서명 받았다는 게 지금 네. 보도의 요체 아닙니까 지금 네. 이게 네. 이게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어떤 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8명 앞에다 놓고 거짓말을 계속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윤석열 측이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했네, 몇 명이 했네, 어디 앉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증인들도 다 그 국무위원들도 증인했어요. 근데 맞아요.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한덕수가 강희구와 이것이 절차적인 유법성이 있겠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후에 조작해 놔야겠네. 근데 다시 한덕수가 뭐까지 인지한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다 걸리면 더 큰일 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합시다까지 했는데 이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강희구가 다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퍼즐이 풀리죠. 어. 한덕수는 왜 그렇게 나오려고 했는가? 50년 늘공 한덕수는 왜 갑자기 대선 도전을 열심히 했는가? 선출직을 예. 하려고 했는가? 어. 그때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뭔가 내란이 묻어 있는 거 아니야? 내란 우리가 모르는 내란과의 강한 연관성이 있는 거냐? 근데 저는 이 건 하나만으로 한덕수도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협조한 것으로 네네. 보이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사후에 이 내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불법성도 인지하고 있었고 위법성도.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이게 그거는 뭐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는 하지만 여하간 그 과정상 개선상에 한덕수의 문제라는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도 많이 이제 엮여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원내대표셨고 음. 굉장히 그 인원을 알려줬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혹이 아 그래요. 예. 있죠. 그러니까 그 네. 소통을 했다라는 그리고 강한 뭐 의혹이 의원총회 있죠. 장소를 또 변경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도 있는 상황이고 한데 그런 거 보면은 내란 특검이 지금 이제 윤석열만 노리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앞까지 코앞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나경원 의원님을 중심으로 숙식 농성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숙식 농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 아니 저는 이런 농성이 있나 싶어요. 그리고 그 로텐더홀 앞이 되게 시원하고 넓고 좋거든요. 거기는 나 좀 봐줘라고 하면서 있는 거지. 그게 무슨 투쟁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힘든. 그리고 이게 에어컨 틀어달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주말에는 에어컨이 안 나온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에 가서 취지로 이제 집에 가서 말씀하신 주무시기 건데. 바랍니다. 예. 그 뭐 다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니까 네. 비싼 김밥 뭐 사드시고 휴대용 선풍기도 6,500원짜리. 이제 비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뭐 농성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침대 매트리스 갖다 놓고 할 수도 있고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거를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감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은 진정성 있게 하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어쨌든 로텐도홀에서 그 동의안 처리할 때까지 나 여기서 버티면서 다 얘기할 거야. 그럼 오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어쨌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리하세요.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김밥 올려놓고 선풍기 놓고 스타벅스 사진을 그렇게 놓고 찍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그걸 왜 올리냐고. 텐트 앞에서 나는, 찍힌 예. 사진은 마치 요새 뭐 그 MZ들에서 유행하는 찍힌 듯 안 찍힌 듯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처럼 해갖고 무슨 약간 얼핏 보면 아웃도어 용품 광고 사진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야 이게 농성이야 내가 반대의 뜻을 갖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형식의 공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불일치가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제 표현이 아니라 김종혁 의원이 그런 표현했지만 맞아, 진짜 예. 야, 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권 경쟁이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명분은 다른 거지만 당권 경쟁할 거니까 내 인지도를 좀 더 높여놓자라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근데 싸워서 인지를 높인다 뭐 그런 것까지 좋은데 뭐 어떻게 싸우든 간에 그 형식을 떠나서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한테 골탕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되는 겁니다. 왜냐면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농성장 찾아옵니다. 근데 나경원도 민원상을 얘기해. 에어컨 왜 안 틀어주냐. 동장 남매라더니 고생 검청시키고 뭐 다 가져가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등등해서 다 가져가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김병기 왈 틀어드릴게. 죄송하다 이런 모양새 연출하니까 너무 웃긴 거고 또 김민석 후보자 어제 또 가가지고 로텐도홀 가가지고 예고 없이 나타나니까 나 같으면 말을 섞으면 안 되거든. 근데 김민석 아이고 고생하시네 식사는 했더니 김밥 먹었죠 웰빙 언제 단식한다 그랬나. 나 이런 대응이 정말 정치라는 걸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이렇게 언론을 모르고 상대방을 모르나. 이게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네. 걸렸던 그 병이에요. 난가? 이번 난가? 왜냐면 비대위가 꾸려지던 어떻게 되던 전당대회 할 거잖아요. 그럼 당대표에 지금 나올 사람들이 꼽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나경원, 네. 한동훈, 뭐 안철수 이런 이름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생각했죠. 한동훈은 안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한덕수 뭐 예를 들면 김문수랑 그럼 난가? 이렇게 지금 그게 걸렸고 그게 국회의원들 오면 농담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성 자체가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종혁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보여주기식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는 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 이미지라도 결연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라도 아 그래 저게 안 되는 게임이었지만 나경원이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지 이런 그러니까. 이미지가 남는데 지금 공보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행위지만 공보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게 네. 빵점이다. 아니 그리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 그에서 의원총회를 대통령실 앞에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결기를 보여주겠지 했는데 오늘 너무 더웠어. 일단은 날 더운데 가니까 다들 헤매고 있고 그 피켓인데 송원석 원내 피켓 거꾸로 처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바로 들라고 하는 교정 과정을 또 거쳤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멘트는 이제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종이끼리 붙어가지고 안 넘어가 다음 페이지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버벅대는 상황도 연출되고 이런 걸 보니까 도대체 이 정당이라는 게 대선을 지고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을 맡고 있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의 정당이 맞는가?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이거를 정말 그 개그 콘서트로 여기지 진지한 정당의 항변이라고 느끼질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네. 국민의힘 출입을 오래 했고 제 주변에 국민의힘 출입 오래 한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애정이 있어요 국민의힘에. 그렇겠죠, 뭐 비판을 예. 하는 것도 애정이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다다라가는 모습이다. 뭐 하는 것마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네. 네, 거의 이제 기자들끼리도 당 망했다. 기자들도 취재하기 싫어요. 네, 의욕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네. 그 박형광 기자는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유머일번지에 변방의 북소리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영래 이마룡 선생님 등등이 나와서 막 북을 치려고 그랬는데 얼굴을 때리고 막 이런 코미디거든요. 슬랩스틱의 전형. 지금 이 당을 보면 개그 콘서트도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거의 코미디의 수준으로 보면 네. 그 유물번지 변방의 북소리 수준이고 실제 내는 스피커의 사이즈도 완전 변방화됐다. 오늘 구교영 기자가 얘기 안 했으면 나 거기 가서 기자회견 했는지도 몰라. 의원총 했는지도 모를 일단 뻔했어. 저도 방송에 가져왔어요. 이제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네. 박형광 기자 말대로 문제가 지금 뭐냐면 정말 슬픈 건 뭐냐면 아직 다 안 망했어. 그래서 지금 이미 아직도 내일보다는 오늘 덜 망해 있는 상태. 이게 슬픈 거예요. 근데 수습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요.